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 손해를 모두 고르시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비용 손해와 재산 손해를 명확히 좀 알아두세요. 자, 비용 손해는 재산 손해를 제외한, 재산 손해가 뭐냐? 화재가 나무로 인해서 그리고 불을 끄다가 그리고 피난하다가 일어나는 모든 손해를 재산 손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다 비용 손해야. 잔존물 제거, 불난 다음에 손해 방지, 불나기 전에 대여권 보존 비용, 불난 후에 기타 협력 비용, 나중에 손실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비용들. 임시생활 비용은 비용이지만 아니다. 재산 손해다. 기억하시고요. 자, 2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좀 이상해요. 자, 3번 문제. 특수건물 화재보험에 가입된 물건인 것은, 자, 이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층수는 11층이야. 4번 보시면 15층 아파트가 아니라 16층 아파트. 그리고 학원은 2000m야. 2000평방미터. 병원은 3000평방미터.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자, 건물은 11층, 아파트는 16층, 학원은 2000평방미터, 병원은 3000평방미터. 답은 3번이네요. 자,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거예요. 자, 교육기관의 부동산 및 동산의 화재 손해, 화재 소방 피난. 됐죠? 피보험자가 교육기관의 생활 중에 상해사고를 입은 신체상해, 유아원들. 4번, 교육기관 시설 및 업무 수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 유아가 선생님이 실수는 아니지만 다칠 수 있잖아요. 배상 책임. 자, 기자재는 아닙니다. 기자재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자, 배상 청구 기준이야. 임원 또는 의사, 전문가를 말해요. 경비업자, 선주 시설 소유 관리자는 사고 기준입니다. 사고 기준. 자, 6번.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은 좀 맞는 것. 1번. 보험이하의 통상 1년이 아니라 3년.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운용된다. 맞습니다. 특별계정 운용되는 거 연금, 퇴직연금, 저축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 변액보험도 특별계정으로 운영되죠. 3번.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절이 가능하죠. 청약일로부터는 30일.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자, 7번 문제. 장기 손해보험에서 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거. 자, 보험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 보험 수익자는 사실이요. 계약이랑 상관이 없어. 자, 2번. 보험 목적에 대해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 취소가 되겠죠. 취소.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취소가 됩니다. 보험 계약 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어. 그럼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자, 8번 문제.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거. 만기한급금은 보험기간 만료 시 지급했어요. 만기 전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소멸되면 소멸되는 거지 뭐. 그죠? 지급하진 않죠. 장기 화재보험에서 한 번의 사고로 보험금 가입 금액의 80% 이상이면 보험 가입 금액에서 그 보험금만큼 공제된다. 보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상이면. 미만이면 보험금이 공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갑니다. 3번. 계약자가 제2회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재고 기간으로 정한다. 14일. 4번.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일의 부활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볼까요? 장기화재보험에서 인수대상 물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틀린 것은 주택물건 중 연립, 아파트, 각 호실이 모두 주택으로 쓰이는 것은 인수대상 물건이다. 당연하죠. 인수대상이지. 주택물건 중 주택의 부속 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것은 인수대상이다. 맞아요.
4번 작업장, 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포함해 구내에 있는 물건에 수용된 동산도 인수 대상이다. 구내에 있으면 돼요. 3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 원 이상인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인수대상 물건이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10번 문제.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제외의 세대공제 혜택 1억 이하 가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건 외우세요.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600만 원 한도입니다. 600만 원. 연간 600만 원.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계약자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3에서 5% 과세되고요. 종합과세 대상만 안 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순종하지 못하면 기타 소득세 15% 부과된다? 맞아요. 연금저축과 부과된 계약의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해서 세액 공제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간 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급여가 5,500을 초과하면 너 부자야 조금 해줘 13.2%, 5,500만 원 이하야 많이 해줘 16.5%. 외우세요. 자, DC형 확정 기여형이야. 기여형은 내는 돈이 정해진 거예요. 중도인출 기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해줘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맞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에 파산하는 경우 또는 개인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답은 4번이네요.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13번 자동차 사고 시 교통사고 특례법상 특례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없어요. 왜? 교통사고 특례법상 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가해자를 마음대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중상해나 아니면 중과실이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망 및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천만의 말씀. 중과실이나 아니면 중상해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자, 14번 문제.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의 중 화물자동차 문제네. 자, 화물자동차 나오면요. 2.5톤이랑 5톤만 기억하면 돼. 1종은 5톤. 두 번째 2종은 2.5에서 5톤. 3종은 1톤에서 2.5. 나머지는 경화물 100이랑 800cc 미만이야. 자, 풀어볼까요? 적재 차량 5톤 이하 화물 자동차는 1종, 5톤 이상이 1종이라 그랬어. 적재 차량 2.5에서 5톤 2종 맞네. 적재 차량 5톤 초과 1종 3종 아니죠? 화물 자동차는 100이랑에 따라 구분한다? 아니야. 톤수에 따라서. 자, 됐고요. 자, 15번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 중 틀린 것. 자, 대차를 하는 경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 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한다. 맞고요. 동급의 대여 자동차에서 동급이란 100이랑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관련 법규상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 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 자동차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한다. 맞아요.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엔 대여 자동차 요금의 35%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사고 건당 1점에 해당하는 1점이면 낮은 거죠. 자, 가번 사망사고는 9점이야. 9점. 8에서 12급이면 4점. 죄송합니다. 사망사고 4점. 8에서 12급이면 많이 다친 거잖아요. 이거 3급. 2점. 13에서 14급은 1점 맞아. 1점. 자기 신체 사고 1점.
물적사고 할증 기준액 초과됐거나 자기 차량 손해 1억 이하면 1점이야.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이하 사고는 0.5예요. 답은 다라마네. 다라마. 다음과 같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부상보험금은 자, 위자료 30만원, 휴업손해비 100만원이 나왔어. 근데 기타 손해배상금이 20만원이 나왔어. 합쳐보면 150만원이네. 근데 피해자 과실이 60%야. 그럼 40%는 받겠네. 150만원에 40%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이 치료 간병비 플러스 치료 관계비 플러스 간병비보다 미달이면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는 전액 지급합니다. 따라서 치료 관계비 150만 원을 전액 지급해. 답은 4번. 보험 대리점의 등록에 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보험 대리점은 영위하고자 하는 종목별로 유자격자를 한 명 이상 보유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보험회사에. 내가 팔려고 하는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됩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은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맞아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자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이 제한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19번 문제 볼게요. 보험설계 전문가로서 직업윤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본에 입각한 판매 프로세스 준수로 고객감독 영업을 실천한다. 맞죠. 고객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 맞아. 고객 정보를 동료와 공유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 정보를 동료와 공유하면 개인정보 위반이죠. 답은 3번. 전문 금융인으로서 끊임없는 자기개발에 힘쓴다. 맞아요. 자, 20번.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자, 모두 고르시오. 등록할 수 없는 경우야. 1번. A.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제되고 1년이 지난 자. 자,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A. 등록이 취소되는 2년이 경과했어요? 그럼 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권된 자예요. 과거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이용한 후 3년이 지난 자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할 수 없는 경우는 A와 C네. 그죠? 교차 모집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2008년 8월 30일 도입되었다. 맞아요. 자, 교차 보험 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맞죠? 교차 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 설계사는 등록회사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 보험회사 외에 한 개의 이종 보험회사 상품만 판매할 수 있죠. 만약 하나생명 다녀 그러면 하나 손목거만 팔 수 있는 거야. 22번. 고의적인 방화, 강도, 사기 등과 같이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내거나 자, 고의야, 고의. 적으로 증가시키는 개인의 특성이나 정신적인 상태를 도덕적 위태라고 하죠. 자, 23번. 보험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은 맞는 거야. 맞는 거. 자, 보험사업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료 총액과 합체해야 한다. 이건 수지상대의 법칙이네.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은 쌍무계약. 너 돈 내? 그러면 보험금 줄게. 너 보험료 내? 내가 보험금 줄게. 이게 뭐야? 급부 반대급부. 비례보상의 원칙을 비례적 책임주의 또는 안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맞죠? 맞는 거야. 3번.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험은 수지상대 원칙이 적용된다. 개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보험회사 측면에서 수지상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4번. 실손보상의 원칙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보상의 기본 원리이다. 이득금지의 원칙이죠. 실손보상의 원칙은 이득금지의 원칙이야. 자, 24번. 부가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수금비, 유지비야. 기억, 디귿. 자, 그 다음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맞고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 및 처벌, 보험사기의 보고, 수사의뢰, 보험회사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자중처벌됩니다. 3번 교통사고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외출 예방상 기록 및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자, 26번 2022년 시행된 도로교통법 내용 가운데 잘못된 것.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에요. 무조건 일시정지는 아닙니다. 회전하다가 갑자기 정지하면 안 되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돼요. 회전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27번 보험업법상 겸용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야. 틀린 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업을 겸용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 하나 생명 따로 있고 하나 손해보험 따로 있잖아요.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생명보험에서도 겸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연금저축은 손해보험사도 겸용할 수 있다.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생명보험사는 겸용할 수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생명보험사도 할 수 있어요.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가 있으나 수익자는 없다. 맞아요. 대리점은 고지 수령권이 인정되지만 설계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수령권도 없습니다. 체결권도 없고 수령권도 없다. 고지는 반드시 보험계약 성립 전까지 해야 되겠죠. 그걸 보고 보험계약을 성립하는 거니까.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 발생 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아니에요. 사고 발생을 했더라도 고지 위반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기간 및 보험계약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험계약 기간의 성립 시기는 통상 보험계약자의 청약 시점이다? 아니에요. 돈 낸 시점이야. 보험기간이 보험계약 기간보다 일찍 시작하는 보험을 예정보험이라 한다? 아니에요. 소급보험이라 그래. 소급보험이 뭐예요? 예를 들면 배를 타고 지금 어떤 항을 출발해갖고 어떤 배가 가고 있어. 어떤 항으로. 그랬을 때 그 출발한 날로부터 만약에 열흘 있다가 보험을 들어요. 그래도 출발한 이후로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왜?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보험을 소급보험이라고 합니다. 3번 보험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받는 때부터 개시된다. 정확히 맞고요. 보험회사가 선택하여 계약이 성립하면 초회보험료를 나입하지 않아도 책임이 개시된다. 아니야. 초회보험료야. 무조건. 보험료 정산 특별약정서 사용이 가능한 보험계약의 조건. 이건 뭐냐면 최근에 건수도 많고 월평균 보험료가 많으면 정산 특별약정서라는 걸 사인하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자, 6개월간 25건 500만 원. 애우세요. 25건 500만 원. 자, 31번. 보험 안내자로 필수기 대상이 아닌 것. 보험료 대납에 관한 사항. 말도 안 되지. 나머지 맞는 거예요.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상황, 해약금에 관한 상황,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자, 32번.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하는 자는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말도 안 되지. 모집할 수 있는 자여야지.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죠? 그렇죠?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설명 내용을 음성 녹음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아야 된다. 자필서명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통신수단으로 청약을 했더라도 사후에 받아야 돼요.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가 가능합니다. 33번. 손해보험 공정경제 질서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 특별이익 제공 안 돼. 무자격 모집행위 안 돼. 승항계약 안 돼. 3번 보험계약 인수 거절은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자, 5개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